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경기 북부지자체의 시정 운영 방향과 중점 과제 살펴보는 보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포천시는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세우면서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게 만들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또 교육발전특구와 철도 등을 통한 인프라 확대 계획도 밝혔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타. 한탄강 용암대지 위에 조성된 정원형 축제 공간에서 관광객들은 코스모스 등 다양한 가을꽃을 즐겼습니다. 또 때맞춰 개장한 국내 최장 Y형 출렁다리에서 바라보는 한탄강 경관은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 출렁다리는 좀 스릴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주 V자형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마음이 설레네요. 축제 50일 동안 30여만 명이 방문했고 입장료 수입은 12억 원,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는 130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202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한탄강을 통한 관광 산업에 희망을 봤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의 100년을 준비해 나간다는 각오로 관광 산업을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곳에 더 짜임새 있게 더 놀거리, 즐길거리, 먹거리를 확충을 해 나가야 되는 각오로 포천시는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짚라인과 전동 스쿠터를 운영하고 숙박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집니다. 포천시는 옥정 포천광역철도를 GTX C노선과 연계할 수 있도록 옥정과 덕정을 연결하는 철도 건설을 위해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 지난해 연말 34만 명이 서명에 동참한 GTX G노선 유치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올 2월 달인지 3월 달에는 국토부, 이재부를 방문해서 우리 시민들의 뜻을 전달합니다. 6월 달에 국토부에서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외에도 포천시는 거점형 돌봄센터와 안심셔틀 운영 등 교육발전특구 정책을 본격 추진해 교육 공백을 줄여나갈 예정입니다.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나 본격적인 후반기를 맞은 포천시. 백영현 시장은 취임 초기에 초심을 잃지 않고 올해도 시민 행복만을 위해 시정을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9일 밤 11시 10분쯤 구리 포천 고속도로에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사상자 5명이 발생했습니다. 포천경찰서는 고속도로 포천 방향 소홀 IC 인근의 2차로로 주행 중이던 SUV가 앞서가던 SUV를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충격으로 앞에 있던 SUV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전복됐고 뒤이어오던 화물차 2대가 차량을 피하는 과정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이 현장에서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 건 아닌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의 대표 철도 노선이었던 교외선이 21년 만에 운행을 다시 시작합니다. 재개되는 첫 차는 무궁화호 열차로 오는 11일 아침 6시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무궁화호 열차는 대곡역, 원릉역을 지나 일영역, 장흥역, 송추역, 의정부역 6개 역을 하루 왕복 8회 운행합니다. 대곡에서 의정부까지는 50분가량이 걸립니다. 국토부는 개통 초기에는 과거 운행 횟수 수준을 고려해 8회 운영하고 단계적으로 운행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외선 전 구간 기본요금은 2,600원으로 재개통을 기념해 오는 31일까지 전 구간 운임을 1,000원으로 낮추는 행사를 진행합니다. 양주시가 행안부 특별교부세 27억 원에 이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4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지역 현안 사업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민우 경기도의회 의원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특별조정교부금, 줄여서 특조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경기도에서
각 시군에 특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31개 각 시군의 재정적 형평성을 위해서 지급하고요. 우리 양주시 입장에서는 양주 예산만으로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또 이 특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 양주시에 배정된 교부금은 총 141억 5천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간략히 보시면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설립 비용입니다. 그리고 옥정 근린공원과 같은 생활체육시설, 그리고 맨발길 조성, 이렇게 이제 시민들의 체육과 건강을 위한 예산이고요. 도로와 관련해서는 시도 30호선, 시도 6호선, 제1광사교, 국지도 98호선의 도로 확포장 및 재포장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노인복지통합지원센터 구축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서 양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비용이 있고, 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밀폐형 버스 승강장 설치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주 시민들의 행복 지수를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산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 31개 시군에서 또 이렇게 많은 사업을 제출하기 때문에 우선 이 도지사님이 보기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고, 설득의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들로부터 많은 또 의견을 들어서 우리 양주시에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리고 시장님과 우리 시청 공직자들과 많은 협의를 했고요. 또 우리 이영주 도의원과도 함께 경기도 이 각 공무원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양주시장님과 또 도지사님과도 끊임없이 소통해서 양주 발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2025년 새해에는 지금까지 해왔던 또 성과를 더욱더 잘 될 수 있도록 곳곳을 살피고요. 또 새로 부여되는 임무들에 대해서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항상 지역 곳곳을 발로 뛰겠습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또 우리 시민들 사이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그 벽을 낮추고 눕혀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 역시 우리 양주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양주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경기도와 우리 시청, 그리고 경기도 교육청, 교육지원청 등 모든 기관과 함께 제가 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주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상황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박지혜 국회의원이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시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기후친화적인 사업에 국가재정이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박 의원은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예산 투입 전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국가 운영의 위험을 줄여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포천시와 가평군의 도로사업 추진 현황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포천지방도 368호선 등 현재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도로사업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기재부와 국토부는 물론 경기도와 포천시 등 관계부처와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강 국회의원을 포함한 야사당 조선 국회의원들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을 지킨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4명을 규탄했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대한민국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첩보영장 집행을 가로막고 윤석열이 지키기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서 스크럼을 짰다며 참으로 부끄럽다, 정녕 국민이 뽑은 국민의 대표자가 맞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내란을 끝내고 국적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데 가담한 이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한파가 시작된 지난 9일 오전 8시 50분쯤에는 의정부 경전철 열차가 의정부 중앙역과 동호역 사이에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정부 경전철 측은 다른 전동차를 투입해서 멈춘 열차를 인근역으로 끌어온 뒤 승객들을 모두 하차시켰습니다. 열차는 약 40분 만인 오전 9시 반쯤 다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경전철 측은 동력 변환 등에 사용되는 인버터 장치에 절연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와 유럽 상공회의소를 잇따라 방문해 경기도와의 적극적인 기업 활동과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제임스 김 회장을 만난 김 지사는 한국을 상대로 일하는 미국 기업들이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 필립 반 후프 회장도 만나 경기도의 외국인 투자 기업 지원 정책을 설명하며 유럽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의정부시가 새해를 맞아 의정부시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소상공인 현장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의정부시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상권 지원 축소 우려와 5개 영업 허가 절차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4년도 지속가능 교통도시 부분 종합평가에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과 관련된 환경, 사회, 경제 부분 현황과 시행 정책을 진단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주차 수요 관리를 위한 노력,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 강화,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등 선도적 교통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동두천시가 청년 구직 비용 패키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시는 청년들의 취업 부담을 줄이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사업을 마련했는데요.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의상 구입 등 최대 17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뿐 아니라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연간 10만 원 범위 내에서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주시가 올해 베트남과 외국인 계절 근로자 해외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일손이 부족한 지역 농가들의 일손 부족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라오스, 캄보디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시 도입된 계절 근로자 규모는 총 234명으로 파종기 및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일손 부족 사태에 큰 도움을 주며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